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입출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입출력.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기 보면, EX라는 곳에, 스윙 노트패드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자, 보면, 제 것만 보세요죠? 여기 실행을 해보면 메모장이 하나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왜 이러지? 제 컴퓨터가 좀 지금 현재 뭐 이상하네요. 자, 이런 메모장이 뜹니다. 실행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창이 있다. 메뉴라고 부릅니다. 메뉴바. 자, 보면 이제 열기가 있고 완전 메모장이죠. 자, 내가 임의의 값을 열면 이렇게 문자열이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또 한번 열어볼까요? 다른 거? 열어볼 게 있나?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지금 메모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력, 출력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입력, 그 다음에 파일을 다시 저장하는 것을 출력 이렇게 불러요. 출력. 자, 요 입력과 출력을 배워볼 예정이에요. 입력과 출력. 자, 우리가 이제 입력과 출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컴퓨터들은 1바이트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에 1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가 아니죠. 몇 바이트 기준으로 하나의 문자를 만들죠? 자바에서는 2바이트. 그 다음에 UTF-8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3바이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주고받으려면 우리가 리더, 라이터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업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 자,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자, 자바 입출력입니다. 자바 입출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입출력을 줄여서 IO 이렇게도 불러요. 이때 I는 인풋을 얘기하고요. 이때 O는 아웃풋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합쳐서 입출력 이렇게 부르고요. 자, 입력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얘기하고요. 출력은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 내보내는 거 하면 어떤 게 생각날까요? 그죠? 파일 저장. 파일 저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웃풋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C 쓰고 썼던 거 기억하세요? C 아웃.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때도 이 친구가 아웃이죠. 아웃. 우리가 출력도,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출력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언제 해봤냐? 콘솔 창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값을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파일 불러오기도 입력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에서 하는 것도 입력이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죠. 마이크도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스피커로 나가는 거는 출력이 되겠죠. 다 전부 다 뭐예요? 입력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출력하면 뭘 제일 많이 입출력을 할까요? 바이트를 입출력할까요? 정수를 입출력할까요? 문자열을 입출력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바이트를 할까요? 정수를 할까요? 문자열을 할까요? 문자열을 대체로 입출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뭐 채팅하면 채팅을 뭘 하는 거예요? 문자열을 입출력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채팅했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출력이 되겠죠. 입력은 받아오는 것.
받아오는 거. 그래서 입출력이 대부분이 문자열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바이트도 할 수 있고 정수도 하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스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때 이 스트림은요, 우리가 배운 스트림 API랑 다른 친구예요. 근데 이제 결은 같다. 자, 스트림 API는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흐름. 자, 그리고 이제 입력, 출력도 스트림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스트림도 뭐냐?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있게. 그래서 스트림 API와 IO의 스트림은 결은 같다. 데이터가 방향성이 있고 이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쓰는 법도 거의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람다식 이렇게는 쓰지 않고요. 이제 쓰는 법이 같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고 닫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뒤쪽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튼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흐름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 비트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트 정보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 흐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흐름. 자, 요 비트 정보를 일반적으로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고요. 바이트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단위가 하나의 문자일 수도 있고 3바이트 단위가 하나의 문자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스트림이 따로 존재해요. 따로 존재해서 그 인코딩을 처리를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문자로 표기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A면 A, B면 B. 그래서 핵심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 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면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코딩에 의해서 2바이트일 수도 있고 3바이트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인코딩에 의해서 문자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코딩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바이트 스트림을 쓰고 있고요. 바이트.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림은 2바이트일 수도 있고 3바이트일 수도 있는 또는 4바이트일 수도 있는 것을 처리할 때 이 친구를 리더. 우리가 보통 인풋을 리더로 바꿔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라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처리하는구나. 얘는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는구나. 자, 바이트 단위는 우리가 비트가 몇 개 있는 거라고 했어요? 8개. 그죠? 8비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이트 단위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주소 단위는 바이트 단위, 8비트를 하나로 하는 거고 문자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코딩은요. UTF-8이에요. UTF-8.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반에 윈도우 사용자가 되게 많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MS949를 씁니다. MS949. 근데 이 MS949가 호환되는 게 있는데 EUCKR이라는 친구랑 호환이 돼요. 저도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EUCK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두 개가 한글은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 웹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웹, 구글 이런 것에서 쓰는 건 UTF-8. UTF-8. 그 다음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UTF 몇? 16. 그죠? 16 고정 크기, 2바이트짜리 고정 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UTF-8을 어떻게 문자로 처리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어떤 거는 3바이트고, 어떤 거는 4바이트고, 어떤 거는 1바이트래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자, 비트가 0으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1바이트짜리래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자, 2개의 글자 길이다. 그러면 요 앞에 난 2개야.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 이렇게 하는 거고, 3개인 경우에는 나 3개야 하고 요 자리는 비워놓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쓰는 숫자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밖에 되게 짧은 숫자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요 두 개가 얘는 두 개가 있고 얘는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네 개를 쓸 거야 비워놓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밑에 한번 내려보면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요렇게 생긴 문자가 있어요. 지금 특수기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가 아니라 이 위에 보면 이렇게 뭔가 표시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나는 두 개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면 2바이트인 거죠? 2바이트 난 두 개야. 자 밑에 보면 자 난 세 개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까지 읽는 거예요. 세 개까지. 여기에 문자가 이렇게 더 있어도 이 다음을 읽지 않고 요 세 개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 개야 그랬어요. 난 네 개야. 그러면 네 개를 읽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 네 개에서 연속된 글자야, 연속된 요 하나가 하나의 글자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10, 10 이렇게 붙여줘요. 나는 이 친구의 연속된 글자야. 이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네 개를 쓸 거야. 자, 이게 UTF-8에서 문자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자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자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두 개야. 해서 두 개인 거죠. 연속되어 있어. 나는 세 개야. 그래서 세 개인 거죠. 연속되어 있어. 나는 네 개야. 그리고 연속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모지는 우리 자바 수업에서도 기억했듯이 이모지는 4바이트짜리라서요. 자바에서 못 쓴다 그랬죠? 자바에서 우리가 자바는 이제 문자가 2바이트니까 그래서 이 이모지를 쓰고 싶으면 문자 열로 처리하시면 돼요. 문자 열로 처리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문자 열이죠.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한글이 2바이트예요. 2바이트. 근데 이제 UTF-8은 3바이트입니다. 3바이트. 한자도 3바이트에서 4바이트였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무조건 1바이트가 되겠죠? 영어는 보시면 이렇게 0으로 시작하면 영어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즈키 코드라 불러요. 자, 이거 이제 아즈키 코드라 부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인코딩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 해요. 자, 뒤쪽에 더 안 보고 인코딩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바 유틸에 오셔서요. 자, 레슨 31이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31 인풋 이렇게 할게요. 인풋 스트링까지 쓸까? 스트링까지 쓰죠. 인풋 스트링 자, 메인 쓰시고 자,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콘솔에서 입력을 받아 볼 건데 자, 콘솔에서 입력을 한 글자를 문자의 처리를 안 하고 받아 볼 거예요. 안 하고 자, 이거 뭘 할 거다? 자, 콘솔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죠? 자, 받을 때 문자의 처리 없이 바이트 단위로 받아 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입력 받은 문자열을 인코딩 없이 자, 바이트 단위로 처리해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입력 받으려고 하는 이 콘솔이 어떤 인코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인코딩인지 자, 여기 보시면
Sout으로 자, 캐릭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캐릭터 말고 charset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자, charset. 자, 이 친구가 인코딩을 확인할 수 있어요. charset. 자, 여기 보면 디폴트 캐릭터 셋 이렇게 하면 현재 콘솔 창에서 어떤 인코딩을 쓰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콘솔에서 사용하는 인코딩은 OS랑 동일합니다. OS랑 동일하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저는 UTF-8이네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UTF-8이에요? 신기한데? 여러분들 맥이 윈도우라 가지고 아마 MS949 이렇게 뜰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입력되는 거는 한글이 몇 바이트인 거예요? 한글 문자죠? 한글 문자는 UTF-8이니까 UTF-8에서 한글은 몇 바이트? 3바이트. 3바이트입니다. 자, 한번 입력 받아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를 입력 받을 거라서 자, system.in이에요. 자, 이때 in은 무슨 스트림? input 스트림. 자, 입력을 받을 건데 자, 글자 하나를 받아올 거예요. read. 자, 이게 뭐예요? 글자 하나 읽어오기. 자, 근데 자, 읽어올 때 오류가 동반이 될 수 있대요. 이유가 뭘까? 지금 현재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오류가 이렇게 동반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 자, 입출력은요, 항상 오류를 동반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콘솔이랑 JVM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콘솔은 OS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터미널이 될 거고요. 콘솔이라도 부르고 터미널이라도 부르고 자, 이렇게 두 개가 통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통신의 길이를 좀 멀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가까워 보이죠? 한 컴퓨터 아니니까 가까워 보이니까 좀 멀리. 자, 통신을 할 건데 자, 전선을 이렇게 타고 그쵸? 한국에서 자, 미국까지 통신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JVM에서 콘솔은 한 컴퓨터 아니니까 자, 조금 확장시켜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통신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이거 험난한 길일까요? 쉬운 길일까요? 험난하죠, 그쵸? 지금 당장 우리가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해저에 이렇게 깔려 있죠. 공중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죠? 자, 또는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무선으로 전파를 쏘면 위성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자, 이 통신의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항상 동반이 돼요. 자, 그래서 통신할 때 항상 오류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임의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트라이 캐치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예외 위임을 써놓을게요. throws IO exception.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해결되죠. 자, 요 글자 한 개를 이렇게 봤는데, 자, 글자 한 개 이렇게 봤는데, 자, 글자는 번호라고 했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거라고 했나요? 글자는 문자표의 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 read는 번호인 int를 반환해요. 자, 그래서 int 문자 word 이렇게 하죠. word의 문자 정수 이렇게 하죠.
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떤 게 나오나? Sout으로. 자, word int. 자, 그럼 실행하면 여기 입력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입력창이 우리가 이제 스캐너에 리드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입력창이 뜰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자, A 쳐볼게. A. 자, A하고 엔터. 그러면 65 이렇게 뜨죠? 65.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한글 가 이렇게 해볼게요. 가하고 엔터. 그러면 234 이렇게 뜨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우리가 비트 정보를 한번 볼까 해요. 비트 정보. 자,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sout으로 자, 인티저에 바이너리 to 바이너리 string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to 바이너리 string. 자, 여기다가 word int를 넣을게요. 자, 이거는 정수를 이진수의 문자열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진수를 문자열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실행해서 이렇게 가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게 뜹니다. 맞죠? 자, 요거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자, 글자 한 개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글자 한 개에서 바이트 한 개를 가져와요. 바이트 한 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글자를 다 불러올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아까 UTF-8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총 바이트가 몇 개라 했죠? 3개라고 했는데 2개를 못 받아오고 있죠? 자, 못 받아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가라고 입력했을 때 문자열이 정수가 총 3개가 와야 돼요. 자, 정수 3개. 자, 이 정수 3개는 바이트를 총 3개를 표현하는 건데 자, 요거를 받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다 주석을 달아버릴게요. 이렇게 주석 달고. 자, 우리가 언제까지 입력을 받을 거냐면 현재 이 친구가 바이트가 총 3개짜리 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엔터를 이렇게 치죠. 자, 엔터는 문자열 중에 무슨 문자일까요? 라인갱입니다. 라인갱. 자, 요 라인갱이 있을 때까지 쭉 받아볼 거예요. 리드는 문자를 계속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력된 것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while문으로 계속 받을 거예요. 자, 정수로 된 배열로 우리가 캐릭터를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array 리스트에 자, 정수에 words word ints 이렇게 하자. ints는 new array list 자, 지금은 하나가 오지만 실제로는 3개라는 거예요. 자, 3개를 이렇게 받아서 넣을 거예요. 언제까지? 엔터가 있을 때까지. 엔터가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자, 받을 인트를 하나 쓰고 word 0이라고 해놓을게요. 반복문 쓰고 자, while이에요. 워드, 자, 소가를 하나 칠게요. 소가를 치고, 워드에다가, 자, 받아올 거예요. 시스템에서 in.read를. 자, 받아온 게, 뭐가 아닐 때까지 받아올 거냐면, 라인갱이 아닐 때까지. 여기 작은 따옴표하고, 역/n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맥이라서, 라인갱이 역/n인데 윈도우인 친구들은 역/r일 수도 있어요. 자, 엔터가 역/r일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자, 그죠? 지금 현재 안 멈추는 사람은 여기다 r로 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n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 여기 words 안에다가 이제 참조를 시킬게요. words int 점 add word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sout으로 word ints
자, 실행해보면, 자, 제가 다시 가 해볼게요. 가. 자, 아까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번엔 세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좀 길게 써볼게요. 자, 엔터를 치기 전까지. 자, 경민 코딩 해볼게요. 경민 코딩.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 될까요? 한 글자에 몇 바이트? 3. 그러면 3, 4, 12. 해볼게요. 자, 12가 나오죠. 3, 3, 3, 12. 자, 그러면 요거를 비트로도 한번 볼게요. 비트로도. 자, 우리 스트림 배웠으니까 워드 인트스의 스트림의 포이치예요. 자, 받아온 숫자를 출력할 건데 자, 내가 출력하기 전에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할까 해요. 자, 위에 올라가서 그냥 출력하자. 그냥. 자, Sout으로 출력을 할 건데 L에는 지울게요. 자, L에는 지우고 자, 아까 전처럼 바이너리로 바꿀 거예요. integer to 바이너리에 n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 자, 실행을 보면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경민만 써볼게요. 경민. 자,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뭘까요? 경.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뭘까요? 민. 요걸 이제 인코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인코딩 처리. 자, 우리가 어떻게 보통 인코딩 처리를 하냐? 나 3개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그쵸? 자, 나 3개야. 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자, 요걸 합쳐서 인코딩 번호인 민. 요걸 합쳐서 인코딩 번호인 경.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UTF-8 처리 방법이에요. 8. 지금 현재 요 번호가 이렇게, 요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인코딩 처리를 안 하고 받아서 바로 문자로 바꾸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 문자 하나, 요거 문자 하나, 요거 문자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인코딩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올라가서 자, 무슨 말이냐면 경민을 입력한 것을 내가 인코딩 없이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자, 여기 제일 위로 올라와서 자, 문자열로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의 str은 자, 문자열 공백. 자, 원래는 이 세 개를 하나의 문자로 해야 되는데 하나씩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코딩이 깨지는 현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자, 문자로 보겠다. 캐릭터에 try에 c는 자, word 그러면 요거 하나를 문자로 보겠다 이 뜻이죠. 자, 여기 앞에다가 강제형 변환이니까 캐스팅 자 그리고 문자열에다가 더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sout으로 입력한 문자열하고 str 이렇게 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경민 해볼게요. 자, 경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는 경민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윈도우인 친구들 이거 라인 갱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처리? 멈춰요? 안 멈춰요? 궁금해서. 안 멈춰요? 이렇게 잘 동작해요? 아, 잘 동작하면 되겠다. 그죠? 아니, 지난번 학생들은 요게 안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서 R로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여기 보면, 경민 입력했을 때 이렇게 뜨죠. 근데 이제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다? 이거 하나가 이거. 그죠? 이거 하나가 이거. 이거 하나가 이거. 이거 하나가 이거. 이렇게 처리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종종 백획 이런 거 뜨는 거 있죠? 요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백획, 뭐, 물음표, 뭐, 이런 거 뜨죠, 그쵸? 물음표, 이런 거 뜨는 거. 지금 현재 똑같은 현상입니다. 현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인코딩을 처리해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리더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똑같이 이제 예시 만들어 놨는데, 위에 보면, 여기 보면 문자 처리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걸로 해서 하나씩 받아왔으니까 생기는 문제고, 자, 문자 스트림 처리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개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reader라는 친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 input stream reader라는 친구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예식 있죠? 보면 우리는 input stream을 썼고 여기 리더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캐릭터 셋을 처음에 지정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는 UTF-8이었죠? UTF-8. 그러면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받는 것을 UTF-8로 처리할 거다. 이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트링 버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스트링 버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버퍼라는 걸 이용해서 임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버퍼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비대로 돼 있는데 똑같은 이제 친구인 버퍼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비더랑 버퍼 차이는 밑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 자, 추가를 했더니 문제 없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한 거냐? 입출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바이트를 하나씩 받아와서 이거를 처리를 하는구나. 문자를 처리할 때는 인코딩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백획 이렇게 뜨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제대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예습하셔도 되고 복습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메모장도 한번 보셔도 되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찍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